개교 70주년을 맞아 서울교육대학교는 이번 9월 6일부터 4개월 동안 살아있는 역사 스승의 마을이라는 이름 아래 교육박물관 2층에서 전시를 개최합니다. 지난 10월 2일 저녁에 음악교육과 백재영 교수의 소프라노 리사이틀 독창회가 성공적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10월 5일과 6일 접수를 시작으로 대만 대중교육대학교 교환학생 선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교육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2016학년도 인문학 산책은 10월 12일 수요일에 실패할 수 있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열립니다. 지난 10월 5일 수요일에 임용고시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6학년도 2학기 심리검사 페스티벌이 나는 내가 제일 궁금하다라는 이름으로 열렸습니다. 채널A 방송에서 기획하는 프로그램 대학 이제는 학과라에서는 제5회 방송을 서울교육대학교 편으로 방송하였습니다. 영상은 서울교육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번 10월 19일 수요일에 교육부에서 주최하는 2016년 창의교육 현장 네트워크 1차 포럼이 사양문화관에서 개최됩니다. 사양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10월 첫째 주 SEBS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가을을 맞이하여 서울교육대학교 사양대동제와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사양인들이 한 학기 동안 갈고 닦은 길을 마음껏 발산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혜진 기자가 전합니다. 9월 20일 목요일 천고마비의 계절답게 평화롭고 맑은 가을 날씨에 서울교육대학교 운동장에서는 한마음 체육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는 축구 경기를 시작으로 달리기, 탁구, 배구, 테니스, 마라톤 등 다양한 종목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님들과 함께하는 시합이 많았기에 더욱 흥미진진했는데요. 딱딱한 사제관계에서 벗어나 진정한 화합을 다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운동회의 꽃이라 불리는 400m 계주에 출전한 선수들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 넘치는 경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체육대회 다음 날이자 사용대동제 날 오후 사양마라톤이 열렸고 많은 학우들과 교수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야만 하는 마라톤 경기를 통해 학우들의 끈기와 열정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운동회에서는 이날 내리쬐는 가을 햇볕처럼 맑은 웃음을 운동장 곳곳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체육대회 당일 오후 9월 22일 목요일부터 이튿날인 9월 23일 금요일에는 사양대동제가 있었습니다. 피아제, 너와 나의 축제라는 슬로건으로 시작된 서울교육대학교의 축제는 학교의 분위기를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운동장에는 다양한 주점이 자리했고 무대에는 서울교대와 타 대학의 동아리 공연과 초대 가수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구옥하다 보니까 이렇게 옛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컨셉으로 해서 몇 년 전부터 한복을 입고 주막을 컨셉으로 이렇게 주막을 하고 주점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2일에는 로맨틱 펀치가 그리고 23일에는 에픽하이가 초대되어 사양대동제를 더욱 흥겹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 함께 즐기고 만들어간 이틀간의 시간들이 좋은 시간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이상 SEBS 김혜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초등학생들의 음악 실력을 겨루는 음악 경연대회가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그 아름다운 선율, 임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6년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 동안 본교에서 개교 70주년 기념 제53회 전국 초등학생 음악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21일에는 피아노, 22일에는 성악과 국악, 23일에는 리코더와 관현악,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일에는 관현악 합주 부문에서 대회가 진행되었고 각 부문은 예선과 본선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번 대회 혹은 그 이전에 여태까지 53회까지 이어오는 데 있어서 대회의 목적이라 한다면은 아무래도 아이들이 음악의 아름다움을 알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음악성과 창의성을 길러서 나중에 전문 예술인으로서 거듭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음악 애호가로도 남을 수 있더라도 본인이 삶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또 음악을 통해서 모든 삶을 영위하는 데 좀 더 좋은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교 전국 초등학생 음악 경연 대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초등학생 음악 경연 대회로 우리나라 콩쿠르 중 가장 권위 있는 대회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26개 학교가 참여했고 특히 이번 대회에는 평소보다 많은 초등학생 지원자들이 참가해서 제각기 실력을 뽐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등수를 가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기준으로 두는 거는 아이들 수준에 알맞은 곡을 선택해서 그 아이들이 잘 표현해낼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그 등수가 조금 나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부문에서 진행되었던 이번 대회는 음악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초등학생들의 열정을 볼 수 있었던 좋은 무대였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음악에 더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가지는 기회가 되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SEBS 임지훈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초등학생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자유롭게 이용되고 있는 서울교육대학교 운동장. 하지만 정해진 규칙이 준수되고 있지 않아 많은 학우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박영건 기자가 전합니다. 푸르른 축구장과 잘 갖춰진 농구 코트, 그리고 나무 그늘 아래에 있는 벤치와 테이블. 우리 학교 운동장은 여러모로 매력적이고 쾌적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 학교 운동장은 열려있는 운동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과 수업이 끝난 저녁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트랙을 걷고 축구장을 이용하고 농구 코트에서 농구 연습을 합니다. 날씨가 좋은 날은 운동장 주변에서 밤 늦게까지 335 모여 음식을 먹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 운동장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란 점에서 그 매력이 더욱 크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이용하는 서울교육대학교의 운동장이니만큼 지켜야 할 규칙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규칙으로는 운동장 외부인 사용 시간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학교 운동장은 수업이 진행되는 1교시 시간부터 8교시 시간까지 외부인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용하고 심지어는 수업 시간마저도 외부인들의 운동장 사용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가끔 동아리를 하면 운동장에 외부인들이 있는 건 조금 불쾌할 수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조금 불쾌하지만 애초에 이 운동장이 학교가 만들어준 운동장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외부인들이 합법적으로 허가만 받고 쓰는 것은 저는 크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물론 허가 받지 않고 우리 학교 학생들의 그런 여가 생활이나 동아리 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조금 나쁘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 외부인들이 가끔이 아니라 종종 여기서 야구 같은 걸 해요. 근데 저희 학교 운동장이 아시다시피 야구공을 통해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학생들이 다칠 수가 있어서 이용을 금하고 있는데 관리 아저씨께서도 여러 번 눈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한 번은 제가 맞을 뻔한 적도 있어서 조금 우려가 되지 않나 싶어요. 조금 있을 거 거의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가끔 이제 생기는 문제점들이 이제 학기 초나 이럴 때는 아무래도 운동장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행사들이 끝나고 나서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비치되어 있다는 걸 들었어요. 특히 행사 끝나고 또는 밤에서 운동장에 술 마시고 이제 쓰레기들을 이렇게 운동장에 두고 가시는 분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표지판이 있긴 한데 굉장히 좀 녹도 쓸고 좀 안 보이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읽기는 했지만 그렇게 유의 깊게 알고 있다거나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학생처에서 좀 체계적인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막 외부인이 체육과 과사를 통해서 예약을 하고 저희는 학생처를 통해서 예약을 했는데 이 두 개 간의 소통이 안 되면서 예약이 막 중복돼서 운동장에서 이렇게 좀 혼선이 빚어지는 것들이 조금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학교 측에서 이때 시간에는 이 단체가 쓰고 이 시간에는 이 단체가 쓰는 그런 체계적인 틀을 하나만 딱 잡아주시면 외부인들과 교대인들이 조금 더 조화롭게 또 배려 있게 그렇게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 운동장 트랙은 축구장 주위를 둘러 있습니다. 운동을 하며 친구와 이야기를 하며 걷기 참 좋은 곳인데 이곳의 트랙은 충격에 의해 파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굽있는 신발을 신고 걸으면 안 되는데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는지 굽있는 신발을 신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운동장에서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운동장에서는 야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지켜보면 캐치볼을 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외부인뿐만 아니라 교대생들 역시 이러한 사항을 알지 못하는지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안전도 생각해야 되고 운동장에서 학교 건물이 가깝기 때문에 운동장에서의 야구 활동은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간접 흡연 역시 직접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 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운동장에서의 흡연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잘 지켜지지 않은 실태입니다. 운동장 주위에는 테이블과 벤치들이 놓여 있습니다. 나무 그늘 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시원하고 쾌적하게 느껴져 많은 학생들과 외부인들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테이블과 벤치는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하고 음식을 먹기도 하며 이용되고 있는 우리 학교 운동장의 또 매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의 이런 매력적인 운동장은 다음날 아침이면 사라집니다. 안타깝게도 이용 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뒷마무리로 인해 눈살이 찌푸러지는 광경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버려진 과자 비닐, 치킨 상자, 술병 등 전날 밤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전 일주일에 3번 야구를 야구하기. 알고 있어요? 네. 어디 있나요? 저기. 저 거의 평일에 매일 이용해요. 농구하러 저녁 시간에. 아니요. 본 적 없어요. 이런 우리 학교 운동장의 더러워진 모습은 운동장을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함부로 사용하는 외부인들과 누군가 치우겠지 하는 생각을 하는 교대생들의 마음에서 생겨난지도 모릅니다. 원래 서울교대만의 운동장이 아니라 외부인의 이용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하고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SEBS 박영건 기자입니다. 마지막으로 SEBS가 만난 사람들에 대한 소식입니다. 김연아, 이지연, 박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EBS가 만난 사람들의 아나운서 김연아, 박지원, 이재현입니다. 2016학년도 2학기가 시작되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요즘 저희 SEBS에서는 특별한 손님을 모셔보았습니다. 네, 바로 기본적인 인문학적 소양뿐만 아니라 글로벌 역량까지 두루 갖춘 교환학생 두 분을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서울교대의 많은 학우분들이 교환학생을 꿈꾸지만 큰 용기를 필요로 해서 쉽게 도전하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대단한 분들을 모셨네요. 네, 저희가 만난 두 분은 각각 대만의 타이페이 교대와 일본의 동경 하계대에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대만과 일본에서도 서울교대생으로서 대단한 성취를 이루고 돌아오셨다고 하는데요. 네, 두 분은 자신이 다녀온 학교를 소개해 주시고 또 교환학생을 생각하는 학생들을 위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들을 많이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두 분이 직접 말씀해주신 화면을 통해 확인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러 가시죠.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13학번 유아특수교육과 최지우라고 합니다. 작년 1년 동안 타이베이 교육대학교에 다녀왔어요. 교환학생을 가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무엇이었나요? 저는 가기 전에 두 가지에서 가고 싶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다 교사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24살에 교사가 된다면 퇴직할 때까지 30년 넘게 교사 생활만 한다는 게 너무 그냥 끔찍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교사를 하고 싶어서 교대에 왔고 또 교직을 천직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거는 정말 끔찍한 일인 것 같아서 1년 정도 외국에 살다 오고 싶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중국어를 외고 다니면서 배웠었는데 3년 넘게 그 배운 시간이 아까워서 좀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해서 또 가게 되었습니다. 타이페이 교대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나요? 뭐죠?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라는 영화 아시죠? 거기 촬영지가 타이베이 교대거든요. 그래서 영화 보면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학교도 예쁘고 그래요. 학생 식당에 음식이 굉장히 다양해서 음식을 선택해서 먹을 수 있거든요. 일반 대학교처럼. 그것도 굉장히 좋았고요. 맛있어요. 또 먹고 싸고 맛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한국 돈으로 한 400원 정도 내고. 단점은 시설이 조금, 기숙사 시설이 조금 낙후되어 있어서 좀 열악해서 1년 동안 살 때 내가 여기서 1년 동안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서울교대와 타이페이 교대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나요? 저희 학교도 그렇고 거기도 그렇고 교육대학교라는 이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학교와 다른 점이 뭐냐면 저희는 일단 대부분의 학생들이 과에서 많아봐야 한두 명 제외하고는 다들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잖아요. 또 그래서 인고 준비도 하는 거고. 그런데 거기는 똑같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대학교이지만 교사를 준비하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30-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기 전에 걱정되었던 점이 있으셨나요? 있으셨다면 실제로 가보니 어떠셨는지 대답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기 전에 중국어를 나름대로 오랫동안 배워왔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배웠던 중국어가 화석화 현상을 일으키지 않았었나 그걸 걱정했어요. 거기서 내가 더 배워가도 어떤 콩글리시 같은 거 있잖아요. 한국인 스타일의 중국어가 돼버려서 1년 동안 어학연수처럼 간다고 해도 뭔가 바뀔 수 없지 않는가 하고 걱정을 했는데 잘 안 바뀌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생각보다 많이 교정돼요. 그리고 그전에는 말할 때 그때그때 중작을 해서 말했다면 1년 갔다 오고 나서 지금은 그냥 단어, 문장 있으면 그냥 생각 없이 바로바로 중국어 나오고. 지금도 기억에 남는 일화나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대만에 있던 1년 동안이 저는 자연재해와의 그 사투라고 저는 표현하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기차를 타고 7시간 동안 어떤 캠페인 아닌데 뭐라고 할까요? 축제에 갔어요. 근데 태풍이 불어서 축제가 취소됐더라고요. 한 2달 전부터 가고 싶었던 건데 그래서 다시 기차 7시간 타고 돌아왔던 적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기숙사에 정말 룸메들 다 고향 돌아가고 혼자 있을 때 태풍이 부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 센 태풍. 대만이 좀 더 남쪽이다 보니까 태풍이 세거든요.
저는 기숙사 혼자 있고 먹을 건 없는데 태풍이 부는 그런 상태. 저는 갇혀서 먹고 싶은 거 먹지도 못하고 굶고 그랬던 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주고 싶은 조언과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가기 전에 잘 알아보지 않아서 몰랐는데 다른 교환학생 가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교환학생이나 워킹홀리데이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이나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삼성에서도 무슨 글로벌 리포터 같은 거 있고 또 그런 기회 많으니까 잊지 말고 꼭 한번 찾아보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제 인터뷰가 앞으로 교환학생 준비하시는 분과 또 앞으로 가실 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에 2015년 4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일본 동경하계대학으로 다녀온 지금 서울고대 국어교육과 1, 2학번 이익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교환학생 신청을 결심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제가 원래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버킷리스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교환학생 가기였는데 학교에서 2014년 1월에 오사카 교육대학교로 글로벌 인턴십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달 동안 인턴십을 하면서 와, 일본이란 나라가 되게 좋다. 한번 가서 공부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 이후로 일본의 동경하계대학으로 한번 가보자 해서 동경하계대로 신청을 하고 작년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가기 전에 걱정되었던 점은 뭐고 그리고 실제로 가보니까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해외를 나가니까 언어 문제가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특히 그냥 일본어 하나도 못하는데 갔던 거라서 일본어가 심히 걱정이 됐었습니다. 유학 중에 마법의 석 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석 달 정도 지나니까 어느 정도 일본어가 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또 그때 생활도 적응되고 외국인 교환학생들도 만나면서 또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약간 꿈꿔왔던 생활이어서 그런지 힘든 것도 정말 많았는데 모든 것이 신기하고 좀 즐거웠던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교환학생을 추천하시나요? 그러면 그 이유는요? 정말로 이거는 진지하게 제가 갔다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강력하게 추천드리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바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 약간 방사능 이런 거 염려되시잖아요. 그래서 약간 일본이란 나라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배우고 경험할 것이 많기 때문에 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동경하계대학에는 20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현지 학생과 교류하는 것도 물론 글로벌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겠지만 그와 반대로 또 그 나라로 유학으로는 다른 나라 유학생들과 만나는 것도 상당히 경험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동경하계대가 좀 강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두 번째로 동경하계대학은 유학 비용이 좀 덜 든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정도 갈 경우에는 유학 비용이 2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일본은 외부 장학금들도 많고 본인이 노력하는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또 아르바이트가 또 가능하고 충분히 자기 생활비 정도는 벌 수 있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유학 비용에 대한 부담이 덜해서 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도 학업적으로도 본인이 노력한다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활동적으로도 봉사활동이나 한국학교 경험 다양한 경험도 할 수 있고 또 크게 중요한 것은 문화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좀 컬처 쇼크가 적을 거라서 적응하기도 쉽다는 점에서 교환학생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는 일화라든지 추억 하나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좀 인상적이었던 일화가 있다면 제가 유학 중에 경찰서를 갔던 일이 있었는데요. 동경 한국학교 선생님들과 술자리에 어울려서 회식을 하다가 술에 취해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에 핸드폰을 두고 내린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찾으려면 일본 같은 경우는 특히 동경 같은 경우는 다 경찰서로 분실물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어 잘 못하던 시기에 경찰서에 가서 분실 신고서도 작성하고 또 일본의 택시회사랑 택시회사는 다 전화를 해서 핸드폰을 찾았던 기억이 그나마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일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핸드폰을 못 찾았습니다. 네, 그러면 동경하계대에 가려는 학생들에게 전해주고픈 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만일 여러분께서 어느 학교를 유학을 갈지 모르겠지만 동경학예대학에 가려 결심을 했다면 우선 잘 결정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학기, 즉 2017년 1학기에도 저희 학교 서울교육대 학우 중에 4분이나 동경학예대에 간다고 들어서 정말 감개가 무량한데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보다도 약간 성공적인 유학생활, 교환학생 생활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교환학생을 가려는 목적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적 의식에 따라서 성공적인 유학생활이 될 수도 그냥 1년 허송세월 보내다 온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서울교대,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얼굴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부심을 갖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 서울교대와 대한민국의 행동이 된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교육대학교 학생들이 제일 걱정하는 바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1년 동안 임용고시를 미루고 가는 것이 시간적으로 좀 불안하고 늦는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전혀 늦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현재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4학년 학생으로서 아직 전혀 일본 생활 갔다 온 거 후회 안 하고 지금 제가 1년 늦었다 해서 늦었다는 생각이 잘 안 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일본이든 어디든 유학 생활이 교사로서 브랜드 하나가 더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결심을 하셨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당장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1년 뒤가 아닌 30년 뒤 교사가 되어서도 30년 뒤를 바라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인터뷰를 가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타이페이 교대를 다녀오신 유아특수교육과 13학번 최지우 씨, 그리고 동경학예대를 다녀오신 국어교육과 1, 2학번 이익재 씨를 만나보았습니다. 예상대로 교환학생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현재 교환학생을 생각 중이시거나 준비 중이신 분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는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까 하는 기대와 함께 이번 SEBS가 만난 사람들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SEBS는 서울교대 학생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그분을 찾아갑니다. 지금까지 SEBS가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덧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맑은 가을 하늘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